자, 오늘 금요일은요, 우리 올리벳 심리 상담센터를 잘 섬기고 계시는 우리 이상희 센터장님과 함께 또 우리의 일상에 필요한 상담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상희 센터장님 그리고 우리 유동균 집사님을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센터장님 이렇게 또 상담을 하자 하니까 어떤 마음이 좀 드셨어요? 어떤 마음이요? 네. 예, 반반인데요. 아까 예. 하셨던 얘기거든요. 그것부터 하시면 예, 될 것 같아요. 했던 얘기 뭐요? 30분인 줄 알고 왔는데 1시간. 아, 네. 처음에 톡으로 할 때는 8시인 줄 알았는데요. 네네요. 예, 그 수요일에는 7시 30분부터라고 하셨고 제 기억에 30분 정도 한다고 하셨는데 여기 앉아서 여쭤보니까 8시 반까지네요. 이제 센터장님 분량이 한 30분 정도 될 것 네. 같고 저나 이제 동균 집사 옆에서 그래서 제가 동균 집사님을 옆에 이제 같이 그 상담에 앉은 거는 저는 이제 목회자의 관점이니까 사실 좀 이상적인 대답이 많잖아요. 네. 뭐 이렇게 해야 된다. 근데 네. 우리 동균 집사님이 질문을 하거나 또 센터장님 상담 내용에 뭐 궁금한 걸 물어보거나 답을 할 때는 네. 굉장히 현실적인 걸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아, 예, 그렇겠죠. 네. 아무래도 또 우리 센터는 이제 아무래도 도움을 원하시는 분들이 현실적인 자세를 가지고 맞아요. 현실적인 모습을 보이고 네. 아 그렇게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우리 동균 집사처럼 이상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을 때가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상한 분들은 아니고요. 네. 아, 예, 네. 상담실에 이제 오는 분들의 그 그렇구나. 이상한 분들 하면 안 되는구나. 예, 이상한 분들은 아니고 상담실에 오는 분들은 자, 상담실에 왜 올까요? 저는 뭐 지난 김답답에서도 제가 상담을 받았던 걸 고백을 했으니까 네. 제가 왜 갔는지를 먼저 말씀드려보면 네. 저는 잘 살고 싶어서 갔어요. 아, 잘 살고 싶어서. 혼자 살 때는 문제를 몰랐습니다. 네. 나를 미워해? 그럼 너 나랑 안 맞아. 가. 약간 이렇게 네.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결혼을 했잖아요. 네. 결혼했는데 이 사람이랑은 내가 잘 살아야 되잖아. 네, 그렇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네. 근데- 그 잘 사는 거. 그렇죠. 야. 이 애랑 나랑 잘 살아야 되는데 맞아요. 사실은 제가 이제 이게 학교에서도 안 배우고 네. 어떤 이렇게 보고 배운 자료가 많이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처음으로는 담임 목사님한테 저희 아내가 전화를 했습니다. 네. 못 살겠다. 네, 그걸 공개한다고? 그래서 담임 그거를 목사님께서 공개한다고? 담임 목사님께서 목사님 그러면 정말 힘드시겠네요. 그렇죠. 목사님이 힘드시죠. 근데 목사님 네. 힘들 건 없어요. 왜냐면은 아니 근데 그런 전화가 오면 어떻게 해야 들어보세요, 될까요? 센터장님. 네. 전화를 받고 해결을 해준 게 아니에요. 네. 센터 가라 하고 끊었어요. 네. 센터 가라 하고 끊어서 아니 그렇게 쉽게 끊진 않았고 아, 그래요? 들어주고 또 아, 기도해주고 그렇죠. 그리고 제가 통한 어떤 건 목회적 영역에서 내가 해줄 수 있는 말도 있지만 네. 두 사람이 함께 두 사람이 얘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또 두 사람의 각자의 위치에서 대변해줄 수 있는 그 좋은 기회가 될 거다. 그러니까 센터를 가라 해서 갔는데 지금 제가 볼 때 아마 올리벳 상담센터 이래로 제일 큰 수혜를 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닐까. 맞습니다. 부부가 아닐까 싶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둘째도 주시고 그렇게 하셨죠. 근데 그래서 결론을 지어보면 아내는 한두 달 만에 끝났어요. 그죠? 네. 근데 제가 1년 반인가 했어요. 내 안에 뭔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게 매일 한 건 아니지만 네. 이게 띄엄띄엄 하다 보니까 총 네. 양을 보니까 1년 반을 상담을 받았던 거죠. 그러니까 잘 살려면 그만큼 문제가 내가- 좀 있었던 거죠. 그렇죠. 내가 좀 이렇게 돌아야 되는구나. 자꾸 옆에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왜 갔냐? 잘 살려고 갔다. 이렇게 네.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 잘 산다는 게 굉장히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다의적이잖아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근데 이제 그 잘 산다는 거 안에 그 잘 산다는 걸 전문적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면 잘 산다는 건 뭔가 결국 자기 조절이 된다는 거거든요. 자기 조절. 그래서 상담실에 오시는 분들의 욕구가 하나로 딱 요약하면 뭔가 이렇게 뭐 얘기해 보면 자기 조절이 안 돼요. 뭐가 조절이 안 되나요? 감정과 행동이죠. 그렇죠. 그 행동이 조절이 안 되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나빠질 거고 감정이 조절이 안 되면 본인이 힘들죠. 그래서 우울을 조절하거나 불안을 조절하거나 분노를 조절하거나 그렇죠. 그 우울과 불안과 분노로 인한 관계를 조절하고 싶거나 이제 이럴 때 상담실에 오시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상담센터가 지금 벌써 몇 년째시죠? 네, 만 4년이 지났네요. 아유 네. 센터장님 수고 많으셨네. 네, 만 4년이 지났네요. 아유, 예. 세상에. 이제 만 5년 그래도 차. 우리 센터장님은 여전히 그 젊음을 유지하시는 것 같아요. 참 그렇지도 않습니다. 네. 예, 근데 만 4년이 지났는데 제가 이제 여기 상담실에 4년을 있으면서
이 상담실이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드는 건 이제 상담을 이제 하다 보니까 성도님들하고 일반인들이 한 반 정도 되시거든요. 그게 이제 비율이 많이 이제 예, 그렇게 옛날 제 성도들이 좀 많았었는데. 예, 그렇죠. 반 정도 되면서 유지가 되거든요. 유지가 되는데 이 성도님들이 오시는 거를 이렇게 뵈니까 어떠냐면은 성도님들은 만약에 이제 교회에서 상담료를 지원을 안 해주시고 만약에 혼자서 이 돈을 고스란히 감당해야 된다면 사실은 오시기가 쉽지 않은 분들도 많죠. 예, 뭐 아이가 힘들어요, 아니면 저희 부부가 힘들어요라고 했을 때 그거를 정말 많은 돈을 지불해야 된다면 못 오실 거잖아요. 근데 이게 그 재정적으로 여기가 진입 장벽이 좀 낮다 보니 교회에서 지원을 해주시니까 재정적으로 감당을 해주시니까 아, 그 정도 재정이라면 내가 가볼 만하다고 해서 오신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분들은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닌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심각한 문제가 아니어서 좀 상담하고 좀 행동 코칭하고 본인의 감정을 좀 조절하시고 이러면 이전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필드가 참 귀한 게 그런 분들이 사실은 가실 수 있는 필드가 없는 거죠. 상담실이. 일반 상담실은 그게 안 되니까. 꼭 이제 예. 좀 심각했을 때만 예, 가게 되는 심각했을 때만 가게 되고 정신과 치료도 받고 뭐 또 이게 만성화되고 진짜 힘들고 이럴 때만 가게 되는데 왜냐면 비용이 비싸니까요. 근데 여기는 교회에서 지원을 해주시다 보니 그렇게 심각하지 않아도 예, 오시게 되고 또 주변에서 상담을 받은 분들이 내가 상담받았더니 이런 부분 도움받았어요. 한번 가보세요라고 또 상담을 사실은 권면하는 사람들은 잘 없거든요. 그렇지. 왜냐하면 일반적인 필드에서는 다 각자 받고 각자 살아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누가 받았는지 그것도 잘 모르는데 이 교회 공동체라는 게 뭐 서로 피드백을 나눌 수 있고 권면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서로 상담의 그 결과에 대해서 선한 영향력을 서로 끼칠 수 있는 그렇지. 네. 환경이 좀 더 자연스럽게 넓어지고 좋아졌다는 네, 얘기죠. 네, 네. 그래서 이 필드가 그런 의미에서 참 귀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교회 공동체가 아니고서는 쉽지 않은 영역이에요. 예, 그렇죠, 그렇죠. 교회 공동체가 아니면 그런 상호작용들은 잘 일어나지 않죠. 상담받은 걸 누가 얘기를 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냥 각자 조용히 상담을 받고 또 각자 해결하고 도움받고 성장하고 이렇게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교회 공동체다 보니 저희는 비밀을 지키지만 어떤 분들은 오픈하실 수 있는 분은 오픈하시기도 하고 권면하시기도 하고 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죠. 예. 동균 집사는 상담을 1년 반이나 이제 받을 만큼 네. 네. 뜻밖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 뜻밖의 본인이 그 1년 반을 받을 줄 몰랐을 거예요. 그렇죠. 그쵸? 저는 몰랐을 거야. 네, 저는 처음에 아내한테 아내가 이제 그때는 아내가 문제인 것 같아서 당신이 가서 받아라. 그래서 처음에 간 건 아내였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아내가 이게 어차피 고치려면 나는 한번 가야 돼. 그래서 갔죠. 근데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건물로 오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 받으러 가는 내가 그때는 좀 부끄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반석에 있는 카페에서 처음 뵀어요. 반석에 있는 좀 카페에서 이렇게 한 테이블에서 여기서 기다릴 테니 와주세요 해서 거기서 만났는데 저 혼자 2시간을 떠들었어요. 근데 센터장님이 너무 공감을 잘해주고 무조건 내 편이야. 그러니까 막 나도 신나서 막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막 얘기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래서 다음 주에는 어디서 만날까요?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일로 출석을 해서 5층에서 상담을 받았는데 결국에 하다 보니까 이게 제가 고치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1년 반이나 걸린 거는 원가정까지 넘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아무튼 이런 혜택이 있었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처음에 올리벨 상담센터가 없을 때는 저기 동구에 어떤 센터를 소개시켜 줬었는데 거기는 제가 비용이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 상담이니까 이거 했을 때 한 달 몇 번 받으면 제 월급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결과지만 얻고 결과지도 비쌌어요. 결과지만 얻고 못하고 있다가 한두 달 있다가 이 상담센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도 혜택을 많이 받았죠. 되게 교회에서 지원해 주시는 금액과 저희가 자기 부담금으로 해서 그렇게 1년 반 동안 할 수 있었고 예. 그래서 저는 이 센터가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수혜를 많이 받은 또 그런 아니 부부고. 이제 와서 하는 얘기인데 본인이 얘기하셨으니까 이제 부인인 우리 이제 강나희 전도사님이 원래 교회 사역자였으니까 네네. 담임 목사님 저한테 이제 고충을 얘기를 한 거예요.
결혼 생활 막 시작됐으니까 그래서 제가 뭐 그 고충을 제가 사실 뭐 전문가로 제가 전문가적인 어떤 견해로 해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근데 그때 제 느낌도 네. 동기집사 똑같았어요. 이거는 각 나이 문제다. 왜 그러셨을까요? 아니. 남편의 관점에서 보셨을까요? 아니 왜냐면 남편은 아무 말 안 하니까 네. 모르잖아요. 아, 모르죠. 모르니까 문제를 인식한 이거는 그 저 혼자 생각에 그렇죠. 나이 네가 가서 조금 위로를 받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나이가 문제라기보다는 각 나이가 문제라기보다는 지금 힘들어하니까 그쵸. 본인이 힘들어하니까 그치. 아 당사자인 이 사람부터 상담을 가면 좀 위로받고 좀 힘을 얻겠다. 네. 그리고 어쨌든 해결책이 여기 이 사람 상담 받는 데도 시작되겠다. 네. 그래서 이제 동균 집사한테 제가 부부가 같이 가라. 네. 그 왜냐하면 이제 동균 집사한테도 제가 얘기를 할 수 있는 이제 위치가 되니까요. 네. 또 그래서 이제 보냈는데 지금 얘기를 좀 처음 알았어요. 1년 네. 6개월 했다는 얘기를. 네, 근데 기간이 좀 길긴 했는데요. 중간에 또 안 오시다가 했는데 제 기억에는 나중에는 상담료를 시어머니께서 AS 하신 거 기억나는데. 아 시어머니. 네. 아, 우리 공환 전사님이. 네네. 그러니까 이거예요. 아유,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고쳐야 되잖아요. 근데 저를 이렇게 파헤치다 보니까 원가정에서 그러니까 모든 제가 느낀 이런 그러니까 뭐 이혼 숙녀 캠프 다른 방송을 봐도 본인 혼자 막 이렇게 삐뚤어지는 경우는 없어요. 원가정에서부터 그 가정 환경에서부터 좀 이렇게 영향을 받더라고요. 네, 다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서 많은 대부분이. 네, 네. 근데 저도 그런 꼭 케이스 필요한 이제 다짐의 아니, 그렇죠. 부분이죠. 네. 그렇게 하다 보니 이제 그게 결국은 원가정의 부모님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 교회 혜택이 다 끝났을 땐가 그때는 시어머니께서 AS 네. 하셨던 어, 거. 우리 교회도 공식적으로 그걸 허락했죠. 네. 네, 네, 네. 본인 그래서- 거를 이제 양도할 수 예, 있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가 이미 그럼 너 다 상처 다 치료 받고 내가 후 결제할게 해서 저는 사실 얼마 나온지 몰라요. 네, 올해 했으면 맞아요. 엄마가 했죠. 예, 그걸 어머니가 해주셨던 것 근데 같아요. 죄송한 거는 지금 다시 가고 있습니다 센터를. 예. 어. 육아 그러니까 신혼부부 때 한번 받아야 되고 네, 애 키우면서 또 받아야 돼. 내가 봤을 때 이게 맞아요. 둘이 있을 때는 말한 센터장님이 추천해주신 방법이 되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애가 둘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내가 지금 내 삶이 아닌데 그 뭐 말 이쁘게라 뭐 이걸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 그래서 그게 또 육아하면서 쌓여가지고 근데 이제 안 거죠. 아 우리 상담하면은 잘 살 수 있으니 그걸 경험을 했으니까 크게 터지기 전에 간 거죠. 그래서 지금 또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 또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네, 사실은 부부 상담에서 이제 권하는 것도 한 5년 주기로 점검은 필요하다. 아. 점검은 필요하다. 왜냐하면 딱 그 5년 됐네. 예, 근데 오셨는데 보니까 두 분이 정말 그때까지 상담하셨던 거를 잘 적용해서 살아내셨더라고요. 어. 근데 다만 지금은 왜 오셨냐? 아이가 둘이니 둘이 서로에게 집중하고 친밀감을 누릴 수 있는 시간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그러니 역할만 남아 있는 거죠. 역할만 남아 있고 역할만 하다 보니 이게 두 분의 삶이 양육 공동체가 돼 있더라고요. 예, 역할 공동체. 그러니까 친밀감은 없고 역할만 있는 공동체니까 당연히 힘들죠. 그렇죠. 그때 누가 더 힘드냐면 아내가 더 힘들거든요. 아내가 정서적인 요구량이 더 많아서 그렇대요. 그래서 아내들의 질문은 어제도 제가 그 횃불 트리니티에 계셨던 김용태 교수님 세미나를 들었는데 오전에 그분은 정말 우리나라 상담의 대가시거든요. 연세도 뭐 모르긴 해도 한 70이 넘으셨고 근데 정말로 엄청난 임상과 예, 그런 게 있는 분인데 이제 그분의 상담 경험을 말씀하시는 것도 아내들의 관심은 단 하나라는 거예요. 뭘까요? 아내들의 관심이요? 네, 아내들의 관심이 뭘까요? 두 분이 다 남편이시잖아요. 주얼리? 아니야. 네, 분위기를 좀 띄우고 주얼리. 하는 건- 주얼리 같은 주얼리. 소리. 남편의 사랑. 저러니까 저 상담이 필요한 아니, 거예요. 맞아요, 남편의 사랑. 맞습니다. 아까 알지만 이런 말 하라고 저 안 친 거잖아요. 그럴 수 있죠. 맞아요. 아내들의 관심은 나이에 상관없어요. 남편의 시기에 사랑. 상관없고요. 당신이 나를 사랑해. 어. 그거밖에 없어요. 여기서 질문 있습니다. 네, 저는 저 나름대로 100% 사랑을 했어요. 네, 근데 내가 한 사랑이 받는 사람이 사랑이 아니었던 거예요. 저는 그럴 수 있죠. 이게 비교적 최근에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저의 그 사랑의 5가지 언어 있잖아요. 네, 그 사랑의 언어가 뭐였어요? 저는 스킨십이에요. 아, 나이는 스킨십이 5등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나이가 힘들어 보일 때 안아주고 치근대고 이렇게 했던 것은 부부 상담 나중에 하는 게 안 나을까? 지금 나이 아니, 많이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가요? 네, 아무튼 그러니까 다른 사랑을 할 수 있다.
그럼요. 그러니까 네. 사랑은 이래요. 사랑은 사랑받는 사람이 사랑이라고 느끼지 못하면 사랑이 아니다. 사실 사랑이 아니에요.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의 효과가 없는 거죠. 그 사람을 위로하고 지지하고 안정시키고 사랑받는다고 느끼고 이런 효과 자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걸 맞춰 나가는 거죠. 맞춰 나가는 거. 그래서 어제 김용태 교수님도 뭐라고 하시냐면 뭐 본인은 부부 생활 더 오래 하셨을 거 아니에요. 부부 관계가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관계다. 예. 가장 힘든 관계를 우리는 매일 해내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예, 전 결혼한 지 이제 올해 36년 차거든요. 근데 관계가 쉬워졌냐? 예, 이전보다 친밀해진 건 맞아요. 근데 쉬우냐? 거기에 대해서는 쉬워요 라고 말하기 쉽지 않아요. 맨날 에너지를 들여야 되고 집중하고 있어야 되고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되고 에너지를 할애하지 않으면 어떤 수준 이상의 관계가 유지가 안 되는 걸 느껴요. 그러니까 젊은 분들은 오죽하시겠어요. 그러면 그 아까 사랑의 언어에서 네, 지금 동균 집사는 이제 본인이 받고 싶은 건 스키십인데, 네, 근데 부인 입장에서는 그것의 그 언어를 표현할 줄 모르는 거니까 그쵸. 양자 간의 약간의 그 이해 정도 네. 그게 좀 필요하겠네요. 그럼요. 상대방에 그때 여러 번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여러 루트를 통해서 들으셨을 것 같은데 제가 아니어도 이 5가지 사랑의 언어는 게리 체프만의 굉장히 유명한 연구 결과거든요. 발견이거든요. 그렇죠. 발명이 아니고 발견이라는 거는 부부간에 존재하는 사랑 표현 방식이 5개가 있더라는 거잖아요. 함께하는 시간, 선물, 봉사, 신체적 접촉, 인정하는 말. 5개가 있는데 사람들은 각각 자기가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더라. 근데 상대방이 그 사랑의 언어로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면 상대방은 사랑받았다고 느낄 수 없었더라. 그러죠. 그래서 헤어진 많은 부부들을 상담하면서 발견한 거거든요. 발견한 하나의 현상이죠. 게리 체프만 자신도 한 번의 이혼 경험을 갖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부 관계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한 번의 이혼 경험이 있는 분들 꽤 있어요. 예, 꽤 있죠. 부부 관계 연구를 안 하는 게 좋겠네. 예, 연구 안 하는 이분들이 이제 이런 거죠. 연구를 하기 때문에 헤어진 게 아니라 이유도 모른 채로 이혼을 당하고 부부 관계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왜 헤어졌을까? 이래서 이쪽에 관심을 갖게 돼서 상처가 계기가 돼서. 그렇죠. 그게 계기가 돼서. 근데 평소에 아마 마음에 좀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마음에 관심을 갖고 관계에 관심을 갖고 파고들고 연구를 하다 보니 자기 삶의 답을 찾았을 거 아니에요. 아, 우리가 이래서 헤어졌구나. 우리가 이런 적이 있었는데 이래서 헤어졌고 이 대목이 힘들었고 아내는 이렇게 느꼈겠고 내 마음은 이랬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깨달으면서 그걸 다른 사람들한테 적용하고 뭐 5가지 사랑의 언어 이런 거는 대규모 세미나가 열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미국에서. 그래서 부부들을 집단으로 모아서 사랑의 언어를 확인하게 하고 그 사랑의 언어로 사랑을 표현하도록 하고 뭐 이렇게 세미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사랑은 상대방이 사랑받는다고 느끼지 않으면 사랑이 아닌데 요즘 새롭게 또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된 건 여자들의 정서적인 요구가 남자들이 한 10배쯤 되는 것 같아요. 정서적인 요구가. 예, 정서적인 요구. 사랑받는다고 느껴야 그러니까 함께 사는 잔이. 감정을 나누고 예. 생각을 나누고 예. 느낌을 나누고. 예, 예. 그러니까 10배나. 10배. 예, 이건 제 주장이 아니고요. 그 김병호 박사라고 하는 그 정신과 의사이고 그분은 정신과 의사인데 아주 보기 드물게 부부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유튜브 채널도 있죠. 이분인데 이분이 이제 오랜 임상 끝에 발견한 거죠. 아내들의 정서적 요구가 10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담실에서 느끼는 건 예수 진짜 잘 믿어야 돼, 그렇죠? 그럼요. 예수님 아니고는 해결할 수가 없어. 아니, 해결할 수는 없지만 조율할 수는 있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 저는 사실 예수님이 결혼을 하셨다면 그래서 안 하신 거 아닐까요? 그런 것 같아요.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은 어쩌면 결혼하셨다면 그렇게 사역할 수 없었을지도 모르죠. 네,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그 안에 정서적 요구들을 채우고 그 12제자를 키우는 게 과연 가능했을까? 거기 데리고 사셨잖아요. 그렇지. 야, 당신은 나하고 결혼했어, 제자하고 결혼했어, 뭐 이렇게 하실 수도 했을 수도 있잖아, 아내가. 네.
예수님의 아내라고 해서 반드시 예수님 그쵸. 수준으로 성장해 있었다는 보장은 없죠. 예, 그런 보장은 저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왜 결혼을 안 하셨을까? 결혼하셨다면 어떻게 사셨을까? 정말 궁금하기는 한데, 그래서 이 정서적 요구가 10배이기 때문에 상담실에서 관찰을 해보면 대문자 T, MBTI에서 파워 T 여자들도 F인 남자보다 정서적인 요구는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아, 이게 만족 아니 T인데. 예, T인데. T인데. 예, T인데. 그리고 싸울 때는 F인 남자들도 T처럼 반응하는 것 같아요. 예. 오히려 T인 여자들도 F처럼 싸우죠. 감정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렇지 감정으로 가지. 예, 감정으로 가죠. 그래서 상담실에서 좀 놀라운 건 뭐냐 하면 부부 관계가 깨져서 주로 아내들이 신청을 해서 오세요. 그러면 친밀감을 여쭤보면 아내들은 10점 만점에 2점 정도래요. 안 친밀한 거잖아요. 근데 남편분은 10점이래요. 저 몇 점이세요? 10점. 그러니까 본인은 불편함이 없는 거예요. 남자들이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잘 그냥. 살고 있고 살기가 편한 것 같기도 해요. 그 부분에서. 어. 정서적 요구가 적으니까 정서적으로 좀 채워지지 않아도 덜 상하는 것 같아요, 마음이. 그러니까 남자는 부부관계 의존력이 낮고 네, 그렇죠. 여성들은 결혼하는 순간 의존력이 높아지는 거네요. 예, 왜냐하면 보세요. 이 동물의 세계에도 우리가 보면 소위 말하는 이 요새 그 방송에서 많이 쓰는 플러팅이라고 하는 거를 수컷이 하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자기가 마음에 드는 암컷한테 프로포즈하죠. 그래서 아내로 삼아서 번식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게 본능이 우리 인간의 어떤 그 깔려 있는 기저에 깔려 있는 그 원리가 뭐냐 하면 어쩌면 이 부부 관계라는 게 남자가 여자를 사랑한다는 전제가 없이는 성립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지. 그렇잖아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그 아내들의 관심이 뭐겠어요? 남자들. 당신이 나를 사랑해? 그러니까 아직도 오늘도 사랑해? 어. 그 남편들은 뭐예요? 내가 사랑하니까 잘 살고 있잖아 지금. 사랑하니까 결혼했잖아. 지난번에 결혼기념일에 이런 거 하고 내가 월급 다 갖다 주고 하잖아. 근데 여자들은 그 행동이 문제가 아니라 정서적으로 느껴지지 않으면. 근데 이게 사회적 민감성이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 TCI 검사에서 말하는 소셜 센시티비티라는 개념이 있단 말이죠. 그거는 이제 타인의 그 얼굴이나 제스처나 목소리나 눈빛이나 비언어적인 보상 단서다. 이걸 이렇게 얘기하는데 non-verbal cue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non-verbal cue를 보고 그 사람의 감정을 읽어내는 능력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 민감성이 높은 아내들은 좀 더 정서적 요구가 높겠죠. 예. 좀 더 정서적 요구가 강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부부 상담할 때 TCI 검사를 해보는데 이걸 해보면 정서적으로 굉장히 민감하고 요구가 강한 아내와 사회적 민감성 0점인 남편들이 사는 경우들도 종종 봐요. 그러면은 아내들은 정말 죽음이에요. 진짜. 줄줄 울어요. 그러니까. 근데 남편들은 왜 우는지 몰라요. 표정을 보면 그러니까 우리 동균 집사가 사회적 민감성이 조금 낮았네. 아니, 왜냐면 본인은 아니요. 본인은 이분 사회적 민감성 높으세요. 아 그래요? 네, 굉장히 높은 분이었던 걸로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는데. 저는 딱 알아요. 기분이 안 좋네. 아 그러면 스킨십 해줘야겠다. 근데 저 여기서 궁금한 게 내가 주고 싶은 걸 주는 그러니까, 거지. 상대가 아니요, 받고 아니요. 싶은 걸 주는 게 아니라. 센터장님 한번 들어봐 주세요. 신혼 때는 좋아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 5가지 사랑의 언어가 받아준 거지 좋아한 게. 여자들은 바뀌는 것 같아. 좋아했단 말이에요. 그때는 1번이었어. 아,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나는 이게 1번이구나 해서 그것만 줬단 말이야. 그럼 본인이 1번이 바뀌었어. 그럼 바뀐 거 말해줘야 되잖아요. 나는 모르고 계속 1번을 줬지. 아, 근데 본인도 자각 못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스킨십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을 느끼려면 어느 정도 내가 정서적 여유가 있어야 되고 체력도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젊은 자매 내담자한테 들은 건데 다정함은 체력에서 나온대요. 그러지. 예. 피곤하면 할 다정함이 수가 없어요. 마음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영성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체력에서 나온다는 그쵸. 거예요. 다정함, 그래서 체력. 운동을 하더라고요. 네. 운동을 하면서 체력을 심지어 영성도 네. 체력에서 나온다라고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럴 것 같아요. 네. 우리 인간이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AI 때문에 몸이 정말 핫 이슈잖아요.
몸밖에는 AI와 구별될 수 있는 게 없다. 없어요. 앞으로는.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제 AI와 차별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어쩌면 아내분도 스킨십이 사랑의 언어였을 수 있죠. 근데 그 스킨십을 내가 누리고 즐기고 사랑으로 느끼려면 체력이 돼야 되는데 아이가 둘인데 그 체력이 되겠냐고요. 더구나 6개월짜리 잠 잘 안 자는 애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잠을 제대로 못 잔 지가 몇 년이 됐는데 잠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인생의 가장 힘든 시기를 지나고 계신다고 봐야죠. 어린아이 2명을 두고. 그래서 남편들은 이 육아를 전담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시기가 얼마나 아내들한테 힘든 시기인지 체감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은 인생 전체를 볼 때는 거의 응급 상황이라고 보셔야 돼요. 응급 상황. 왜냐하면 인간의 한계 상황이에요. 잠을 못 잔 상태에서 낮에도 계속 육아를 해야 되잖아요. 육아를 해야 되고 주말도 없잖아요. 주말도 없죠. 주말도 없고 공휴일이 의미가 없죠. 육아가 있으면 어린이집 안 가는 날이 더 힘드실 수도 있을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 한계 상황인데 남편들은 그걸 모르고 또 아내들한테 당신은 육아하고 나는 돈 벌잖아 이렇게 말하면 크게 할 말이 없어요. 네. 내가 이런 게 힘들어라고 말하기도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 시기는 좀 더 긴장하고 좀 더 서로에게 집중하고 좀 더 친밀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는 거지. 애가 둘이니까 그것도 안 안 되니까. 되지. 시간이 안 돼. 예, 사실은 버텨내야 되는 시기인데 버텨내기엔 너무 길어요. 너무 길죠. 또 막내가 한 24개월 될 때까지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첫애가 뭐 지금 한 40개월쯤 됐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기에 부부들이 잘 보낼 수 있게 도와드리는 거. 저는 그게 정말 기쁜 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시기에는 정말 결혼을 누리는 게 아니라 견뎌야 되거든요. 견디. 네, 견뎌야 되거든요. 이 시기에 이제 회복 탄력성이 떨어지고 자아 강도가 낮고 뭐 자존감이 낮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이혼을 많이 하죠. 이혼을 하죠. 이 뭐 도저히 정서적 여유가 없으니까 전전두엽이 활성화가 안 되고 감정만이 남아 있거든요. 그럼 무슨 감정이 남아 있겠어요? 꼴 보기 싫고 미운 거죠. 그러니까 감정에 기반해서 행동하면 그런 결정들이 일어나기도 하는 시기이기도 하죠. 근데 담임 목사님은 들으시면서 좀 공감이 좀 안 되실 것 같은 생각이 했어요. 네. 왜 그러실까요? 자녀가 셋인데.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서 셋을 키우시면서 네. 미국은 유치원 어린이집이 그때 당시 많이 없었다고 들었고 또 전도사셨으니까 형편이 안 됐고 그리고 새벽에 4시에 나가서 밤 11시까지 사역만 하셨는데 이수희 사모님께서 셋을 혼자 키우셨다고 들었단 말이에요. 정말이에요? 네. 그게 가능해요? 네. 그게 혼자 키웠단 말은 네. 그분이 주력을 하셨지. 네. 내가 놀았겠냐? 이수희 놀진 사모 않았지만 집에 계시지 않았으면 어떻게 키웠을까요? 그러니까 셋을 그래서 그 같은 아파트인가 빌라에 사셨던 다른 그 분이 싱글맘인 줄 아셨대요. 애 둘을 안고 사라를 같이 걸어가고 계단 4층을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4층이하고 3층. 3층. 한층 줄었네요. 그럼 뭐 3층이면 뭐 쉬웠겠네요, 목사님. 그래서 아니, 좀 공감이 이제 그때 정말 그 선생님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너무 철없이 살았다. 근데 이제 그때 아니 사실 뭐 굳이 말은 안 해도 아내가 많이 힘들다는 거는 아는 것과 이제 실제 그 거리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있었던 것 같고 그때 그래 물론 이제 아내도 제 상황을 뭐 이해는 해주려고 했지만 적지 않게 많이 힘들었었죠. 많이 힘들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이제 하나님 큰 은혜가 있었네요. 이거 말고는 말할 방법이 없네요. 그러니까 이게 뭐 맞아요. 사모님이 나와주셔야 돼요. 예. 사모님이 이 자리에 앉아서 나와주시면 좋죠. 네. 나 그때 왜냐하면 어땠다. 제가 대표님이잖아요. 저희 센터 대표님이시거든요. 그렇죠. 대표님을 참고로 아주 올리베 산단센터 대표를 제가 하다가 예. 그 뭐 시에서 바우처를 뭐 바우처, 신청하려고 그쵸. 갔더니 교육을 너무 많이 들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육을 8시간씩 4시간 안 1시간 써가지고 우리 교회 허락을 받고 그렇죠. 제 아내를 제가 대표로 해서 교육받으러 갔더니 이런 것까지 시킨다고. 그래서 대표님이신데 이제 사모님을 가끔 뵙잖아요. 뵈면 저희가 뭐 심리 검사를 안 해봐도 이렇게 뵙고 느껴지는 것들도 사실은 굉장히 의미 그죠, 있잖아요. 그죠. 의미 있거든요. 그래서 뵈면 사모님이 원래 그러셨는지 아니면 길러진 성품인지 알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굉장히 관대한 분이신 것 네. 같더라고요.
그 그러니까, 부모님이 아버님, 예. 어머님이 관대하셨어요. 예, TCI 차트에 아마 관대함이 굉장히 높을 것 같은. 관대함이 없었으면 저하고 못 왔죠 이때까지. 그러니까요. 순전히 제 능력에보다는 아내의 그러니까 관대함이. 굉장히 관대한 분이셔서 아마 그런 삶이 가능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제가 철없이 살았네요. 이렇게 자기 고백을 하시니까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해보면 사실 그 시절에 철없이 사는 남편들이 정말 많아요. 그렇겠지. 그렇죠. 예, 더구나 시절이 그 시절일수록 좀 더 많아요. 맞아요. 요새 젊은 남편들은 정말 지혜로운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정말 지혜롭고 네. 육아 분담도 잘하고 아. 그래서 저는 아이가 이제 한 2주 전에 결혼을 했거든요. 오. 2주 전에 결혼을 했는데 우리 아이가 어떻게 살아갈지 정말 기대 반, 약간은 염려 반으로 이제 기도하면서 지켜보죠. 전 사실 저희 집을 떠났기 때문에 30년 프로젝트가 끝났잖아요. 이제 그 다음 장이 넘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기도하고 이제 기대하고 또 약간의 염려를 가지고 지켜보는데 젊은 부부들 보면 정말 지혜롭게 살아가는 부부들 많거든요. 그래서 요즘 세상에 태어나서 아내로 산다는 건 어떤 걸까? 그 이전보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인식이 바뀐 세상에서 여자로 살아간다는 건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제 며느리를 통해서 아마 경험하게 되긴 하겠죠. 근데 저는 이거 건강한 방향이란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장모님들이 눌렸던 세대이기 때문에 그 장모님들의 좌절된 욕구가 따님한테 투사되지만 않는다면 네, 그래서 지금 이혼에 가장 기여하는 분이 장모님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거든요. 내가 참고 살았어요. 그러면 딸이 참는 걸 보면 내가 못 견디는 거예요. 아하. 내 화가 올라와서. 그래서 그게 이제 딸하고 분리돼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이건 다른 이야기고. 그래서 자, 이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죠? 상대방이 느끼지 않는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다. 상대방이 내가 사랑했는데도 느끼지 못한다고 상대방을 비난할 일인가? 사랑과 재채기는 숨길 수 없다는 속담이 있대요, 영어에. 예. 그 영어 속담이래. 영국 속담이라고 하거든요. 재채기. 예. 사랑했다면 상대가 못 느낄 수 없어요. 내가 사랑했잖아 라고 싸우는 건 의미가 없는 행동이에요. 어떻게 사랑을 못 느낄 수 있겠어요? 네, 덜 느낄 수는 있지만 못 느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사랑을 느껴야 돼요? 내 아내가 느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는 이렇게 하면 사랑을 느껴가 아니라 내 아내가 사랑을 느껴야 되고 사랑의 잔이 차야 하는데 그건 왜 그런가? 부부 관계의 시작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는 전제 없이 이 관계 자체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네. 아내한테 당신은 내가 어떻게 할 때 사랑을 느껴? 정말 좋은 질문. 네. 상담적 질문이잖아요. 아, 그래요? 상담 오래 받으시니까 반쯤 돼가는 거예요. 네, 그렇게 여쭤보세요. 그렇죠. 당신은 내가 어떻게 할 때 사랑받는다고 느껴? 진짜 최고의 질문이에요. 질문만 들어도 울 수도 있을 것 같아, 아내가. 아, 그래요? 감동해가지고. 그쵸?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 네. 아니 근데 이제 저는 사실 그 이제 센터장님과의 어떤 그런 대화도 많이 제가 생각해 보면서 네. 작년에 같은 경우 네. 그리고 이 사랑의 언어 이런 것들을 제가 좀 해봤을 때 상대방한테 뭔가 이렇게 제 아내한테 네. 뭐 물어볼 수도 있고 또 내가 원하는 걸 말해줄 수도 있겠는데 네. 한 가지 이제 마음에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일단 최소한의 첫 번째 자세는 네. 내가 그 아내한테 뭐라 그럴까 나 당신한테 잘하고 있어 이 얘기는 안 하는 걸로 네. 내가 뭘 그 하고 말씀은 있든지. 사모님이 하셔야 되는 말씀이죠. 아니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제가 아니 제가 저도 모르게 이제 나는 그래도 내 나름대로 하고 있잖아. 네. 그리고 당신이 마음에 안 들고 부족해 해도 내 나름대로 그래도 가정을 위해서 내 지금 일터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잖아. 네. 이 얘기는 내가 안 해야 되겠다. 네. 앞으로 안 해야 맞아요. 되겠다. 그 그걸 안 해야 말씀은 돼. 사모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쵸? 이제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제 입장에서 네. 뭔가 디펜스를 하려고 했던 말들이 네.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것 같아서 맞아요. 그래서 이제 물론 아내 얘기도 들어보면 네, 달라요. 네, 네. 그래도 했다고 할 수 있지만 네. 근데 제 나름대로는 내가 그래도 당신한테 그래도 내가 할 건 다 하잖아. 이 얘기는 앞으로 좀 안 해야 되겠다. 일단 나부터 그걸 어떻게 좀 그렇게 생각하시게 되셨어요? 해주는 게 별로 없는데 그 말까지 하기가 불편한 거예요. 해주는 게 별로 없다면 그 말까지 하셨다면 정말 화가 나셨을 것 같아요.
진짜 화나셨을 것 같다. 자, 그 얘기는 어떻게 나와야 되는 얘기인가 하면은요. 네네. 자, 목사님께서 이제 자기 고백을 하셨으니 음. 당신 정말 고마워. 음. 내가 그때 얼마나 철없이 살았는지 알았어. 사모님 우실걸요? 알았어. 이거 초대해야겠다. 나도 그때 젊어서 몰랐는데 당신 지금 생각하니까 정말 고마워. 당신의 그 관대함이 없었다면 그 시절을 잘 넘어가기 어려웠을 것 같아. 이러면서 한번 안아줘 보세요. 그때 풀어지는 건 사모님의 감정이거든요. 아니 왜 나를만 샷을 잡아? 네, 감정이거든요. 그러면 그때 사모님의 감정이 풀어지시면 아니야, 생각해보면 당신도 애썼어. 당신도 그렇게 바쁜데 한다고 했잖아. 그렇지. 나 그거 알아. 근데 그때는 미국에서 아무도 도움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 둘도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것 같아. 이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이게 모범 대사예요. 이 대사가 실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모범 그런 대사라고. 대화가 한번 있었어요. 어머, 다른 그러셨어요. 분들이 계시긴 했는데 이제 제가 아내가 그렇게 인내하고 아이들을 돌봐주지 않았다면 네. 저는 여기 오지도 못했을 거고 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때 제 행동을 합리화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네. 분명히 전제할 것은 아내가 수고한 건 분명히 수고한 네, 거예요. 그런데 네. 아내도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때 그 유학 생활에 또 경제적인 어려움에 언어를 배워야 되고 또 교회 사역을 해야 되고 또 결혼해서 이제 자녀도 놓고 가정을 네. 키우는 그 상황에서 당신도 어쩔 수 없었어. 네. 그런 그 대화를 얘기를 저한테 하셨네요. 해주더라고. 그래서 그때 제가 굉장히 아내는 뭐 어떤 느낌인지 모르지만 저는 제가 이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이제 생각이 되면서 제가 뭔가 아내한테 두 가지를 내가 좀 자제해야 되겠다. 첫 네. 번째는 난 나름 하고 있잖아.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네. 그거는 내가 좀 자제하는 쪽으로 네. 가야 되겠다. 네, 네. 그 기준이 있고 두 번째는 아내한테 뭔가 요구하기보다는 네. 그래서 요거까지 아내한테 내가 뭔가 요구하는 거는 내가 조금 자제해야 되겠다. 네, 네. 대신 뭐 기회가 된다면 아내가 원하는 거를 한번 들어주고 또 이렇게 물색해 봐야 된다는 그거는 이제 세 번째인데 네. 그까지는 아직 못 네, 갔어요. 같이 네. 못 갔는데 제 계획은 일단 나부터 나는 당신 내가 못 해주는 이유가 알잖아. 이런 얘기를 안 하는 걸로. 설상 그렇더라도 그 말씀만 안 하셔도 화가 훨씬 덜 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도 화나던데. 그래도 그러면 그건 또 다른 게 있겠죠. 근데 그 말씀까지 하셨다면 정말 화가 나실 것 같기는 해요. 정말 화가 나실 근데 것 제 같긴 아내가 하거든요. 센터장님 얘기를 통해서 또 다시 제가 깨닫는 게 관대함이 좀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높은 편인 거예요. 예, 그러신 것 같아요. 네. 만나 뵐 때마다 그러니까. 굉장히 굉장히 관대하신 분이라는 거를. 근데 물론 본인이 이제 뭔가 화가 나서 이게 말을 하려 해도 본인 화에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쑥으로 들어가지고 말을 못하는 것 같긴 한데. 근데 화내는 물론 본인이 익숙하지 않으실 수 그렇죠. 있죠. 그럼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처가의 부모님들이 네. 좀 그런 제 성향을 보이셨던 것 같아요. 네, 끝까지 성향적으로 품어주고, 그러실 수 있고 네, 또 기다려주고. 환경도 그러실 수 네, 있고. 그러니까 아내도 뭐 그렇게 아무리 좀 불편해도 좀 또 다른 이면에 뭔가 있겠지 하고 좀 이렇게 기다려주고 품는 건 좀 그 자세가 좋은 것 네, 같아요. 굉장히 수용적이고 관대한 분이시라는 걸 느끼겠더라고요. 수용적이지 않았으면 절 수용하기가 쉽지는 않았어요. 근데 센터장 이런 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뭐 갑자기 어떤 들었어요. 생각이 드세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네. 내가 지금 내 남편한테 말하는 게 먹히지 않는구나. 네, 그냥 내가 포기해야겠다. 네. 그거 있어요. 관대라기보다 관대일 수 있지만 그거 있을 수 있. 그렇지만 그 포기함도 넓은 관대함이 범위의 없으면, 관대함이죠. 관대함이 없으면 안 되지. 예, 그 포기 관대함이 없이 못해요. 저는 그래서 우리 이수희 사모님 포기하면 관계를 깨지. 그렇죠. 아예 포기하면 관계가 그게 깨지지. 근데 그걸 포기는 관계를 전제로 해서 할 그렇지. 관대함이 그거는 또 다른 굉장히 수동적 관대함이죠. 그지. 어쩔 수 없지만 네, 그러나 관대해지는 거지. 예, 수동적 관대함이죠. 아니 이제 실제로 제 아내가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너무 힘들었던가 봐. 네, 그래서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그냥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무슨 은혜를 주셨는데 네. 어떤 은혜를 하나님 주셨는지 동역하셨네요. 많이 예, 동역하셨어요. 많이 동역하셨네요. 하셨는데 예. 저도 이제 아내한테 그 얘기를 듣고 좀 놀랐었어요. 예, 예. 놀랐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날 밤에
이 사람은 더 이상 내 남편만이 아닌 아. 교회 목사이기도 하다라는 걸 받아들이고 그냥 갈대 상자에 이렇게 넣어서 띄워 보내듯이 그렇게 이제 이 기도 사람은 가운데 그런 이미지가 본인이 있었나 그런 보다. 은혜가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기도하면서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이렇게 내 남편이기도 하지만 또 교회 목사이기도 하니까 그 부분을 좀 더 인정하는 쪽으로 그렇게 나와서 본인이 조금 뭐라 그럴까? 좀 자기 내면적 갈등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해소됐다기보다는 정리됐다고 예, 할까? 정리도 네. 되고 또 위로도 되셨겠죠. 그러면은 센터장님 네. 어쨌든 사랑을 받고 싶고 정서적 만족이 필요하셨잖아요. 네, 사모님도.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본인 남편은 이제 반쪽짜리인 거잖아요. 네, 그쵸. 교회 반, 내 거 반. 네. 그럼 이 남은 반을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어디로 갔을까요? 뭐 자식한테 내가 정서의 만족을 느낀다든지, 자식과 더 친해진다든지, 자식을 내 소유물로 생각한다든지. 좀 이렇게, 사실은 네. 그 어느 방향으로도 갔을 수 있는데 지금 사모님이 이 자리에 안 계시니까 어느 방향으로 갔을지 알 수는 없지만 이제 많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보면 아주 위험한 경우가 방금 좀 말씀하셨는데 자식을 내 소유물로 생각한다.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나라에서 많은 장남과 장녀들이 자기 엄마의 정서적 배우자 역할들을 하죠. 이모셔널 스파우서. 진짜 배우자가 아니라 정서적 배우자. 배우자한테 기대하는 역할이 뭐예요? 존 가트만의 결혼의 정의는 신뢰하고 존중하며 사랑하고 돌보기로 계약하는 게 결혼이거든요. 신뢰, 존중, 사랑, 돌봄이 엔드 조건이에요. 4가지가 다 있거든요. 근데 그게 남편하고 안 되니까 아이하고 신뢰는 빼고 사랑, 존중, 돌봄을 하는 거지. 특히 사랑, 돌봄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효도라는 개념하고 이게 헷갈려 들어가기 시작하면 특히 엄마와 아들이 그런 관계가 되면 어떻겠어요? 아이가 결혼을 한다는 건 엄마 입장에서 정서적으로는 내 아들이 나 외에 또 다른 배우자를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정서적 상실감이 있는 그럼 그 거예요. 며느리는 그쵸. 두 명하고 결혼하는 2명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 나 안에 이거 있는- 하나는 확실히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 집은 그러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사모님을 초대해야 돼요. 사모님이 그나마 이제 그걸 견디실 수 있었던 게 그런 정서적인 스트레스는 없었으니까. 그건 없었어요. 예, 확실히. 그거는 저는 확실히 저 어머니한테 없었으니까. 손을 확실히 그었으니까. 그러니까 그건 너무 잘하신 거예요. 자주 같이 산 적이 별로 없어요, 예, 실제로. 살지 않아도 이건 정서적인 연결이거든요. 보웬이 말하는 이모셔널 네트워크예요. 그래서 이건 미국에 살고 한국에 살아도 이 정서적 연결은 지속될 수 있거든요. 그럼. 그치. 예. 전화하면 그래서 되니까. 많은 분들이 왜 결혼하셨어요? 이러면 집을 떠나고 싶어서요. 하지만 일론 머스크가 그 사람 화성에 보내줘도 집 못 떠나요. 그러지. 정서적 연결이기 때문에요. 그렇거든요. 이 정서적 연결이 정말 힘든데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제 유동규 선생님 말씀하셨으니까 남편과 사이가 안 좋은 아내들이 뭘 돌아보셔야 될까요? 내가 내 자녀를 정서적 배우자 삼고 지금 살고 있지는 않은지 이거를 돌아보시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 왜냐하면 이 남편과의 관계는 남이잖아요, 원래. 근데 자녀는 김용태 교수님은 자녀와의 관계는 존재론적인 관계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끊어낼 수가 없는 관계잖아요. 이거는 태어날 때부터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에 대한 사랑은 그냥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러지. 흘러간다는 건 이게 높은 데서 아래로 그냥 힘이 없어도 가는 거잖아요. 힘이 안 들여도. 근데 남편하고 아내들은 절대 그렇게 사랑이 되지 않거든요. 이게 남이었기 때문에. 수평구조이기 때문에. 예, 수평구조이기 자연적으로 때문에. 흘러갈 수가 흘러갈 수가 없거든요. 이 사랑이. 그러니까 남편한테 사랑을 얻는 거는 어렵단 말이죠. 없어요. 어렵고 안 되면 아이와 사랑의 관계를 형성하는 건 훨씬 쉽거든요. 정서적 약자잖아요, 걔가. 근데 아이 입장에서는 원하지 않는 원하지 않는 거죠. 그쵸. 원하지 않는 거고. 그래서 어떤 가족 치료학자는 이거를 정서적인 착취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왜? 그 아이한테 사랑을 갈구하거든. 돌봄을 기대하고 엄마를 생각하도록 하고 엄마를 돌보도록 하고 엄마를 위로하도록 만들거든요. 근데 걔가 효도하고 그게 헷갈려가지고. 아니 근데 예. 제가 지금 아내에 대한 얘기를 괜히 꺼냈다 싶은 게 너무 아내 또 극찬론이 막 이렇게. 근데 이제 사실
제가 최근에 한 1년은 안 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저한테 그럴 수 있겠다고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역할을 하게 된 건 제가 어떤 성장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좀 하나님께서 빚어져서 이제 오늘 오게 하신 네. 건데 만약 아내의 그런 관대함 속에 제가 조금 제 개성껏 이렇게 뭔가 시도해 보지 않았다면 네. 여기까지 못 왔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건 그러실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물론 제 역할이 분명히 저에게 주어진 어떤 장점과 또 그 하나님의 훈련 방식이 함께 다 아우러져서 여기까지 왔겠지만 그렇죠. 아내가 만약 희생이 좋고 네. 또 그걸 또 인내해 좋고 아내가 그냥 좀 관대함으로 품어주지 않았다면 제가 여기까지 못 왔다는 걸 제가 그때 조금 한 1, 2년 전에 조금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러셨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목사님의 가정 전체를 보면은요, 잘 살아오신 거죠. 예, 잘 살아오셨다는 건 분명히 힘든 시간들이 있고 더 힘든 사람이 있는 시기가 있었지만 일단 그것들을 품고 견디고 하셨잖아요. 네. 예. 그리고 그러면서 남편한테 그런 기회들을 허락하셨잖아요. 그게 또 전체 가정의 선한 영향력으로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그 에릭 에릭슨은 우리가 인생의 한 60대 정도에 되면 50대 후반 60대쯤 되면 자기 삶을 통합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통합 인테그레이션이라는 게 그런 의미래요. 우리 삶에 이런 건 힘들었고 이런 건 기뻤는데 결국 이것들이 다 우리 삶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성장하고 살아냈어. 라고 해석하는. 통합적 예, 해석. 통합적 해석을 하는 그게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부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도 이제 통합을 할 시기가 이제 되신 거잖아요. 이제 조금 이제 그런 시기가 제가 왔죠. 요즘 좀 도전이 있어요. 네. 안 그래도 최근에 목회자들 간에 이렇게 부부 간에 네, 이게 어디 이제 같이 컨퍼런스 세미나를 갈 기회가 있었는데 네. 제가 가면서 아내도 뭔가 느낀 게 있고 저도 가서 본 게 좀 있어요. 그때 같이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각자가 각자가. 다른 남편들은 이렇게 하는구나. 다른 아내들은 이렇게 하는구나. 그쵸. 근데 아내는 이제 느낀 점이 뭐냐면 어떤 사모님 그랬다는 네. 거예요. 제 아내한테 네. 목사님 하고 싶은 대로 다 풀어주셨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야. 아, 근데 그 사모님하고 관계를 안 하려고 그래 이제. 어쨌든 농담인데. 직면하시느라고 힘드셨겠어요. 아니 근데 이제 그 말이 아내도 저도 상처죠. 어떻게 보면. 상처지만 네. 이게 이제 좀 아내도 그게 이해가 어느 정도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게. 그때 본인을 딱 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내도 이제 자기는 뭐 당연하다고 했던 네.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뭐 사실 뭐 며칠 있는 시간인데 뭐 구체적인 어떤 뭐 대화를 우리가 보여줬다든지 행동을 보여준 게 아닌데도 네. 그 사모님 눈에는 자기가 남편을 대하는 거하고 제 아내가 남편을 대하는 거 이게 차이가 많았던 네,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어떤 그 모임 속에 하는 말이나 행동을 보면서 사모님이 목사님을 이렇게 저렇게 하도록 그렇게 좀 이렇게 풀어 주셨고 이런 느낌이 잠깐 말이 생각이 안 나는데 네. 그리고 저는 이제 거기서 다른 목사님들이 이제 사모님들한테 하는 걸 보면서 사실 이제 그래서 내가 이게 조금 자세를 바꿔야 되는가 보다. 네. 이제 그게 뭐냐면 이제 이게 아내가 나한테 많이 관대했구나. 그걸 네. 느끼셨구나. 아무튼 다른 목사님들은 약간 왜 저런 것까지 눈치를 보지 싶은 눈치를 보더라고요. 네. 보는데 저도 눈치를 안 보는 건 아니지만 그분들 비하면 네. 내가 눈치를 안 보고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그래서 내가 이걸 조금 인지를 해서 좀 최소한 네. 우리 아내와 저와의 관계 속에서 이게 뭐 어떻게 개선하지 이건 아니더라도 앞으로 다른 사람 보는 앞에서는 내가 조금 자제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예, 거기까지는 이제 가셨네요. 거기까지는 시작점이죠. 예, 시작점이죠, 맞아요. 이제 아내도 이제 그때 이후로 이제 그 얼마 되지 않았는데 네. 그때 이후로 본인도 이제 그런 부분에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기도하면서 이건 뭐 아내한테 내가 뭘 소통을 하겠지만 나부터 어떤 자세를 취한다면 이게 우리 둘이는 편하게 하더라도 네. 최소한 다른 사람 보는 앞에서는 내가 이런 것들은 조금
좀 자제해야 되겠다. 네. 이런 이제 조금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 그래서 그게 조금 전에 표현 중에 뭐 저런 것까지 눈치를 보나 하는데 눈치를 보는 걸 보셨다 이렇게 맞죠, 말씀하셨잖아요. 사실은 눈치라는 단어는 우리나라 말에만 있다고 하는데요. 그거를 이제 상담적 표현으로 바꾸면 조율이거든요. 눈치를 왜 보겠어요? 상대방하고 그렇지. 조율하려고 그래서 보는 맞추려고 거예요. 하는 거니까. 조율의 단서죠. 조율을 해가는 과정을 우리 눈치라고 표현을 하는 거. 사회적 조율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사회 비교 욕구가 있대요. 사회 비교, 소셜 컴패리즌. 사실은 목사님이 경험하신 그 상황이 사회 비교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사회 비교를 우리가 왜 할까요? 내 행동이 보편적인 범위 내에 있는지 우리는 끊임없이 그러지. 판단한대요. 이 보편적이지 않아. 예, 보편적이지 않다고 느끼셔서 불편하셨던 거잖아요. 그렇죠? 센터장님, 저 네, 이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네, 네, 목사님은 그렇게 사셨어요. 네, 그쵸? 이뤄내셨고. 네, 근데 허님은 디모데 공동체 오셔서 네. 담임 목사님이 네. 본인처럼 살라고 막 말씀하세요. 아니 그게 아니고. 근데 그러니까- 본인처럼 살라의 그러니까- 내용이 다 아니 있어요. 본인처럼 살라해서 살 수 있는 사람도 없거니 와. 그러니까 예, 맞아요. 제 그게 질문- 다 없거니 정답. 와. 제 질문- 단지 네네. 아까 제가 센터장님 그 얘기 중에 네. 제가 센터장님 얘기 중에 공감했던 부분 중 하나가 뭐냐면 요즘 젊은 사람들이 지혜로워요. 예, 지혜로워요. 그래서 저희들 때처럼 그렇게 아내한테 대하거나 가정생활 안 해요. 네, 안 해요. 거기에 좀 더 이거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하고 좀 더 그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위치 또 그것을 적절하게 이제 그 긴장감 속에 소통하려고 하는 게 조금 요즘 세대는 이전 세대보다는 훨씬 더 지혜로워지고 맞아요. 그렇죠. 그 부분은 칭찬해주고 네네. 싶어요. 근데 한편으로 그게 지혜롭다 보니까 우리 세대가 해왔던 그것이 또 소홀히 되는. 네. 즉 너무 거기에 묶여가지고. 아, 네, 네. 너무 이제 그래서 예를 들면 목사님 세대가 해왔던 것 중에 소홀히 되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를 들면 육아가 좀 소홀히 됐었죠. 아, 육아가 네, 네, 육아나 이제 가족 육아의 시간이나. 네.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이나 저희 세대만 해도 가족들이 어디 뭐 여행 이런 것들이 개념이 아, 잘 그쵸, 없었어요. 그쵸, 그쵸, 그쵸.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집 뭐 이런 거 내 집 마련 이런 꿈보다는 네. 어떻게 하면 가족들하고 또 행복한 시간 보내고, 네, 그게 네. 좀 세태가 달라진 네,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그걸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네. 지혜로운데 그 지혜로운 면이 또 한면으로는 앞 세대 때 또 좋았던 또 네. 약간의 그 아쉬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거는 육아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가까운 청년들이 부부가 결혼했을 때 이제 유동균 집사나 우리 하성홍 집사 같은 경우는 이제 청년 때 결혼했으니까 네, 네. 그 부인들도 다 청년이었잖아요. 네, 그쵸.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제가 하루 종일 일하고 하는데 저녁에 또 육아하라 하지 말고 좀 희생을 해라. 이 말은 아예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라 그 이제 그 육아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남편들이 뭔가 자기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될 그 부분들이 침해를 당하면서 육아를 요구하는 거는 조금 생각해 달라. 예, 조율해봐라 이런 말씀이시죠.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힘을 빼게 하려고. 예. 힘을 빼. 근데 그게 그렇게 한다 해서 그게 이루어질 포기할 네, 사람들이 네. 아니에요. 포기할 사람. 강나희하고 저 김하희가 포기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 제가- 얘기한데도 기등배로 듣지. 저녁에 오면 빨리 애 씻기라 하고 난리를 날 거야 아마. 근데 그 사이에서 이제 긴장감을 좀 가지되 너무 또 남편들이 일했는데 저녁에 와서 육아에 최선을 다한다는 이유로 남편으로서 바깥에서 해야 될 일들이 좀 소홀히 되는 것도 그것들은 좀 조심해야 경계했으면 그 좋겠다. 그 얘기죠. 는 정도의 이제 그러니까 발언이셨다는 가까우니까, 거죠. 가까우니까. 제가 그 목사님의 깊은 뜻을 몰랐었어요. 아. 그냥 나처럼 살아라라고만 하신 줄 알았는데 아. 오늘 나처럼 들어보- 산다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오늘 들어보니 저렇게 깊은 뜻과 이런 마음이 있으셨구나. 야, 내가 못해노 그러면.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렇네요.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게 통합적 해석될 나이시잖아요, 두 분 네, 다. 그렇죠. 근데 사실 센터장님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시절을 살았던 그 순간은 힘들잖아요. 힘들죠. 네,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때 우리 힘들었지. 그래도 그런 힘든 순간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왔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젊은 부부는 당장 힘들단 말이죠. 당장 힘들죠. 네. 그 부부들은 어떻게 좀 그 순간을 견뎌내면 좋을까? 그 순간 어떻게 견디셔야 되냐면은요. 가장 이상적인 그리고 성경적인 그 모범 답안은 뭐냐 하면 이거는 로스 캠벨 박사 진정한 자녀 사랑이라는 책에는 소아정신과 의사이고 내비게이터 멤버였던 로스 캠벨 박사가 강력하게 주장하는 건데요. 네네. 그렇게 아이가 어린 시절이 아내한테도 인생의 가장 힘든 시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때 아내가 그 아이를 기를 수 있는 에너지는 남편으로부터 받는 사랑에서 나온다. 야, 이 남편들 뭐 많이 그때 남편들은 그게 행동적으로 사랑하는 것도 있지만 그 힘든 거를 알아주는 거.
그 마음을 헤아려 주는 거. 늦게 들어올 수 있죠. 어떻게 야근해야 되는데 빨리 와요. 애 때문에 다 야근하고 있는데. 자, 그렇지만 내 남편이 내가 얼마나 고생하고 힘든지 알고 그걸 잊지 않고 그 마음을 헤아려 줘. 라고 하는 건 똑같이 남편이 집에 없더라도 완전히 다른 세상인 거예요. 아내한테는. 그러니까 첫 번째 단추는 무조건 남자가 끼워야 되는 거네요. 그 단추들을 왜냐하면 아내는 너무나 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아. 정서적 여유가 없어요. 그렇게 공감을 아내한테 해줬을 때 네. 남편도 힘들었겠지만 네. 그거를 억지로 받아내는 게 아니라 네. 아내도 그때야 비로소 예. 당신도 힘들었겠다. 그 이렇게, 잔이 채워지면 이렇게 서로 이렇게 좋은 관계가 유지되려면 남편이 먼저 조금 이렇게 해야 된다. 그쵸. 그래서 로스 캠벨 박사는 진정한 자녀 사랑에서 이렇게 주장해요. 남편이 먼저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예, 사실 그거는 자연의 섭리이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부부 관계가 성립되는 건 남자가 여자를 사랑한다는 전제가 없다면 사실 성립이 안 돼요. 이 이야기를 남자 센터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이야기를 관심 깊게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 건 정신과 의사 김병호 박사의 그 유튜브를 듣고인데 그분이 남자분이시잖아요. 그분 연세가 지금 70 넘으셨을 거예요. 그분 확신에 차서 말씀하세요. 아내들은 무서워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 아내들은 절대로 남편을 사랑하지 않아요. 남편이 먼저 사랑해야 되지만 5가지 언어 예. 맞춰서 그때그때 바뀔 때마다 맞춰서 사랑해줘야 된다. 이 사랑을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네가 뭔가 말하는데 동기면서 말하는데 동일해서 한다기보다는 네. 아휴 그것도 해야 돼? 이런 분위기로 지금 일을 해서 얘기를 해서는 그게 안 돼. 아니라 예, 그게 아니라 먼저 해보려고 하는 거죠. 머리로는 일단 해보자. 어쨌든 잘 살아야 되니까 하다 보면은 알지 않을까. 뭐 이런 거죠. 예,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없이는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전에 자기 아내 자기 별로 사랑 안 했던 것 같은데, 자기는 주말도 없었대요. 레지던트하고 막 의사 할 때. 근데 지금은 아내가 자기를 사랑하는데 그 이유는 딱 하나다. 자기가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저를 돌아봤어요. 그 말을 듣고. 저도 그렇더라고요. 예. 그럼 많이 안 벌어다 줘도 사랑해주면은 많이 아무래도 그러니까 자, 많이 벌어다 주면서 사랑해 주면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네. 많이 안 벌어다 줘도 사랑해 주면 여자들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사랑의 잔이 차면. 사랑의 언어가 네. 선물이면 어떡해요? 선물이면 막 그 경제 범위 내에서 감당할 수 있는 그럼, 선물을 그럼, 사야죠. 그래야지. 예, 그거는 재정하고 조율, 연결되는 조율이 거죠. 더 필요한. 그렇죠. 명품을 사야 되면 그거는 몇 년 적금 들어서 한 번 사셔야 되겠죠. 몇 년에 한 번. 제 아내 말하는 거 아닙니다. 네. 아니 여기 항상 저는 성도 입장에서 나와서 얘기하는 건데 모든 이 시선이 유동균 그렇구나, 강남이 그렇구나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자기 개방의 수위를 조절하셔야죠. 그러니까 네. 그렇죠. 센터장님, 자기 개방의 수위를 네가 말해놓고 조절하셔야죠. 네가 네 덫에 걸리는 그쵸? 거지. 나 이제 말 안 해? 아니 그건 아니고 수위를 조절하시면 되죠. 자기 개방의 수위를 조절하시면 있을 수 있는 부작용을 생각하시면. 센터장님 모셨을 때는 발언을 자제하는 게 제일 좋아. 근데 그런가요? 저희가 벌써 지금 8시 반이에요. 아 그래요? 와 이게 30분 걱정하셨는데 네, 1시간. 아니 근데 제가 센터장님 모시면서 대화를 나눌 때마다 이게 참 머릿속에 붕붕붕붕 뭐가 떠다니는 것들이었는데 그렇구나 이게 꿰게 되는 참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 아침에 또 사실 이게 준비해서 나오시려면 시간도 걸리셨을 텐데 이 생방송에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예, 근데 오셔서 뭐 30분 했는데 벌써 1시간이 후다닥 지나갔어요. 그렇네요. 그만큼 이제 이게 센터장님이 이제 준비하고 계신 내용보다 청취자 혹은 저희 이 두 사람이 더 알고 싶은 내용들이 더 많다는 거 네. 기대해 주시고. 근데 이게 훨씬 더 생생한 것 같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물론 또 이제 저희들이 혹시 센터장님 오늘 좀 들어야 될 게 있을까요라고 이제 준비해 오신 거는 네. 다음 주에 하시면 될 것 네네네네. 같고 다음 주에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또 다음 주에도 또 우리가 또 일주일 살다 보면 또 우리 성도들한테 이런 질문을 받을 수 네네네. 있어요. 또 그걸 또 하게 되면 네네. 그래서 이 매주 금요일마다 이제 우리 센터장님 모시고 이런 시간 가지게 될 텐데 여러분 혹시 좀 또 부부 관계가 아니더라도 일상에서 어떤
궁금한 것들이나 또 듣고 싶은 것들이 있다면 미리 우리 김답답 그 채널에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정리했다가 우리 센터장님께 미리 드려서 또 센터장님도 좀 더 준비해 오시고 하고 네네. 네 그렇게 해서 네. 이제 앞으로 한 13주 남았거든요. 한 네. 12주 남았는데 그래도 센터장님 매주 금요일마다 이렇게 오셔서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이제 이게 제가 지금 이게 센터장님과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저도 모르게 제가 감사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를 자꾸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저를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셨던 것 중에 정말 오늘 또 제가 인상 깊은 것 중 하나가 통합적인 소통을 하게 되고 통합적인 이 결론을 이제 내야 되는 네. 시기에 이르렀다는. 예, 그럼요. 네네. 이제 그 시기가 되신 거죠. 그게 된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그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도 아내 나름대로 뭔가 좀 이제 느끼는 게 있는 것 같고. 네, 그럼요. 근데 이제 그것이 관대함이란 이유로 또 소홀히 돼서는 안 될 것 같고. 그럼요. 그러나 이제 저도 느끼는 게 있지만 여전히 이제 뭐 이렇게 다른 데 쳇바퀴 돌아가듯 시간 속에 있다 보니까 느끼기만 하고 있고 네. 또 물론 느낀 것도 감사한 예. 일인데 그래서 앞으로 좀 저도 좀 실천하고 이제 두들겨 보여야 될 게 많은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너무, 저도 너무,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아, 재밌었어요. 너무 감사하고 네, 감사합니다. 또 우리 유동균 집사가 있다 보니까 저하고 센터장님 둘이서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제 가치가 네. 빛나는 것 같아요. 네, 제 맞아요. 가치가. 제 그렇게 가치가. 느끼세요? 그럼요. 네, 저는 생생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아니 그렇게 네. 매우 생생하잖아 지금. 제 얘기를 반한 거고 어. 그냥 궁금할 것 같은 것도 반한 겁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네. 누가 왜 자꾸 디펜스를 해? 어쨌든 오늘 유동균 집사까지 같이 있으면서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앞으로 우리 그 금요일마다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궁금한 것들을 이렇게 저희들한테 소통해 주셔서 이 시간이 더 잘 준비될 수 있도록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요. 우리 김답답 방송을 위해서 후원해 주신 분들이 계신데 우리 화면에 잠깐 후원자들 소개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후원해 주신 분들에 정말 감사를 드리는데 특별히 우리 지금까지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을 제가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회에서요. 그리고 다육 공동체에서 장로 훈련생에서 그리고 개인이나 개인 사업장에서는 예주식품 그리고 익명으로 아이런에서 그리고 청정 한우 그다음에 개인은 백장미, 송진엽, 태호미, 박지희, 김지한, 신유정, 조영주, 성윤태 또 우리 이현정 집사님 이렇게 식사 대접으로 이렇게 섬겨 주셨는데 귀한 시간 정말 잘 섬겨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무엇보다 방송 함께 이렇게 세워져 가는 것 같아서 너무 힘이 나고 좋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지난 5일 동안 첫 주였는데 김답답 많이 애청해 주셔서 또 힘을 내서 올 수 있었고 또 어제 또 라이브 염색에 많이 참여해 주셔가지고 우리 스태프들이 준비한 스태프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얼마나 자기네들이 좋아하는지 제가 오늘 아침에 아까 얘기했지만 새벽에 일어나서 화장실 갔다가 욕조 거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 왜냐면 이 모습에 제가 거의 한 15년 이상 살아왔는데 갑자기 까만 머리가 와 있으니까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 그래서 새벽에 설교하는데 성도님들이 설교를 안 듣고 머리만 쳐다보고 근데 이제 어쨌든 또 이런 뭐 변화도 너무 감사하고 아까 설명한 대로 우리 성규신 우리 집사님께 또 CJ회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저녁에 있을 우리 금요 철야 기도회 여러분 기도의 자리 은혜를 삼으면서 달려주시기 부탁하고요. 또 주말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함께 교회 공동을 이루고 가기를 축복합니다.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우리 센터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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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주말 여러분 은혜 가운데 잘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 우리 또 김답답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